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과목, 이번에 회로 이론, 그렇죠? 회로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회로 이론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로 해석 이론이죠. 그렇죠? 회로 해석 이론인데 회로 해석이 뭡니까? 회로 해석은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을 이제 구하는 거, 전류하고 전압을 구해서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는 걸 우리가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회로를 해석하냐 하면은 이제 RLC 회로죠. 그렇죠? RLC, 그 다음 전원, 이 네 개의 소자로 이제 연결된 이 회로를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 R은 저항이고, 그렇죠? 이 두 개는 이제 에너지 저장하는 소자인데, L은 인덕터고, C는 커패시터죠. 그렇죠? 전원은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류하고 교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로 해석 이론, 회로 이론은 이 네 개의 소자를 가진 회로의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이론이고, 그걸 통해서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이론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를 구하고 회로 동작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요. 뭐 다른 회로, 예를 들어서 뭐 전자회로나 이런 데 이제 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소자들을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죠? 변경을 해서 얘를 갖다 해석을 해서 얘의 전류하고 전압을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갖다 이렇게 바꾸는 거, 그렇죠? 바꾸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 시간이나 반도체 공학 시간에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이 회로를, 이걸 갖다 등가회로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 등가회로의 그 전류하고 전압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 등가회로라는 거는 RLC와 전원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걸의 어떤 전류와 전압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회로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회로를 공부하는데, 이 회로에 전원이 직류하고 교류가 있죠.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로 해석인데, 이 8장까지, 그렇죠? 8장까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이 8장까지가 직류 전원하고, 이제 우리가 전원하고 이제 RLC로 이루어진 회로를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 전원이 직류죠. 그 직류 전원하고 RLC에 대한 이 회로를 해석하는 거를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그렇죠? 또 두 개를 나눠 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저항회로입니다. 저항회로 뭐냐면은 이 저항하고 직류 전원으로만 구성된 회로죠. 그렇죠? 주로 여기에 대한 회로 해석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RLC가 다 나옵니다. RLC 회로하고 그다음에 직류 전원이죠. 그렇죠? 직류 전원으로 이루어진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9장부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라 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류회로입니다. 교류회로. 그렇죠? 교류회로 해석인데, RLC는 똑같고요. 그렇죠? 이 해석하는 건 똑같은데, 방법도 똑같은데, 전원만 교류 전원이에요. 그렇죠? 그 전원이 우리가 직류인지 교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얘도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고, 그 9장부터 14장까지가 교류회로 해석이고, 여기가 이제 고급회로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얘가 지금 직류 회로 1이고요. 그렇죠? 회로 1이라고 그렇죠? 얘가 직류 회로 2고, 회로 2, 그리고 밑에 게 교류 회로죠. 밑에 거는. 그렇죠? 교류 회로 1이고, 그렇죠? 회로 1이고, 그렇죠? 교류 회로 2죠. 그렇죠? 교류 회로 2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고급 뭐 회로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5파트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할 거는 우리가 직류 회로, 제일 처음 할 거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기서 직류 회로는 우리가 이제
R하고 저항하고 직류 전원으로만 이루어진 회로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직류 회로 1에서는 우리가 오모의 법칙이라든지 키리호프 법칙이라든지 노드 해석, 그다음 메시 해석, 그리고 이제 선형성과 중첩 이론, 그리고 세븐안 서킷하고 노턴 서킷, 이런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 회로 해석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지만은 뭐가 달라지냐면 직류회로 2에서는 L하고 C가 추가되는 거 다 똑같은데 이것만 다르고, 그렇죠. 그 L하고 C가 추가가 되니까 이게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L하고 C가 우리가 이제 미분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류 전압에 대한 미분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고 얘는 그냥 대수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이제 차이가 있을 거고, 9장부터는 우리가 전원이 달라지죠. 교류 전원. 나머지 RLC도 똑같고 해석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이 전원만 달라집니다. 그렇죠. 전원 하나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이 교류 전원은 우리가 달라지면은 이 RLC에 대한 표현도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 달라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교류 전원을 대표하는 정연파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교류의 해석이라고 하지만 해석도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우리가 오모의 법칙이나 뭐 키르호프 법칙이나 노드 해석이나 뭐 메시 해석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하고. 그렇죠. 단지 이게 달라지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알아보는 거고. 그렇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교류회로의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급 회로 이제 이론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게 15장부터 사실 19장까지 다 있죠. 그렇죠. 얘가 지금 우리가 RLC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회로 방정식이요. 그래,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래, 미분 방정식 풀이할 수 있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교류 회로가 우리가 이 정연파가 뭐냐 하면은 사인하고 코사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퓨리의 급수로 어떤 신호는, 교류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직류 신호는 우리가 이제 방향이 변하지 않고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신호가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신호밖에 나오질 않죠. 그렇죠. 전압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 하나의 신호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교류 신호는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교류 신호는 정연파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퓨리의 급수라는 거는 임의의 신호를 정연파의 이제 급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퓨리의 급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배우고 여기 응용 분야인 2단 자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회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할 거 직류회로 1이니까 그 직류회로 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회로 이론 직류회로 1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직류회로 1은 우리가 저항하고 전원으로 이루어진 회로에 대한 걸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석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저항 회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 회로 저항하고 전원으로 이루어진 저항 회로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전원으로 이루어진 저항 회로에 대해서, 전원도 직류 전원이죠. 그렇죠. 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해석한다는 거는 이제 전류하고 전압을 구하는 걸 얘기하니까 먼저 전류가 뭔지에 대해서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전압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어차피 전압하고 에너지가 비슷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전압이 이제 플러스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니까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류하고 전압은 우리가 이 관계에서 우리가 전력하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원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단원을 나눌 때도 여기가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단원을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류하고 교류가 있을 거고, 그렇고, 그렇죠. 뭐 독립 전원하고 종속 전원 이런 게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2장부터는 우리가 저항회로 하니까는 이제 저항이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R이라고 쓰지만은 영어로는 리지스터죠. 리지스터. 그렇죠. 리지스터인데 얘가 이제
이제 2.1점의 저항에 대해서 나오고요. 저항하고 그렇죠. 저항하고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식, 그렇죠.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오음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2.2절에는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노드 해석이나 이제 루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 해석이나 이런 걸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2절에서 하고 그렇죠. 2.3절은 이제 키르호프 법칙은 우리가 회로 해석의 제일 기본이 되는 법칙이죠. 그렇죠. KVL과 KCL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오음의 법칙하고 이제 합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이제 회로 해석 기법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발전해서 노드 해석법, 메시 해석법, 그 다음에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 그리고 세븐안 서킷, 노턴 서킷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데요. 이제 저항의 연결이 직렬과 병렬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개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냈을 때 그 등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알아볼 거고, 그 저항이 연결되는데 특별한 연결이죠. Y하고 델타로 연결되는 경우에 서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알아볼 거고, 2.6절은 우리가 이거는 응용 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운 거에 이제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직류 계측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해석 방법, 오음의 법칙하고 키르호프 법칙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3장은 이제 회로 해석 방법인데, 회로 해석은 우리가 이거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구하는데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노드 해석법하고 우리가 메시 해석법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노드 해석법에도 우리가 전압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죠. 메시 해석법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3.5절은 우리가 약간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 우리가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이 회로 이론이 RLC 전원으로 이루어진 이 회로의 IV를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R하고 전원만 나와 있겠지만 거기 DC 트랜지스터 회로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바로 해석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해가지고, 변경해야 등가 회로가 되죠. 그렇죠? 등가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3.5절은 이제 등가 회로를 이제 노드 해석하고 메시 해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우리가 회로 해석 방법입니다. 얘도요. 그 정리를 한 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고, 최대 전력 전달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세븐안과 노턴은 우리가 회로를 간단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고 그렇죠. 얘는 이제 일반적인 선형성의 원리예요. 그렇죠. 회로 해석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죠. 얘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응용 분야를 끝으로 우리가 이제 직류회로 완해서 이제 저항 회로, R하고 직류 전원만 있는 회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론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를 8회에 걸쳐서 1회에 이제 10문제니까 한 80문제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다루면서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1장 1.1절에 전하와 전류, 그 전류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전하와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가 되죠. 그래서 뒤에서 하겠지만은 전류는 전하의 시간에 대한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용어 정의부터 몇 개 들어보면요. 전기 회로라는 게 있는데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주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RLC 수동 소자지만은 전원하고 이렇게 4개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주로 전류하고 전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회로에는 우리가 수동 소자하고 능동 소자가 있는데요.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뭐 저장하는 이런 소자입니다. 그렇죠? 소자고, 얘 뭐
대표적인 게 RLC가 있죠. 그렇죠?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가 있고 증동 소자는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를 공급이 소비한 소자라고 소비하는 소자고 그렇죠? 공급하는 소자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전원하고 그렇죠? 이제 전자회로에서 배울 뭐 다이오드나 뭐 TR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전원하고 이제 RLC로 이루어진 이 회로를 해석하는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전자회로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가회로라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등가회로는 뭐냐면은 본래의 회로와 전류와 전압 특성이 동일한 회로다. 그러니까는 이제 본래의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좀 복잡해요. A라는 회로가 있는데요. 뭐 2단자 회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인데 회로가 복잡해서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쉬운 회로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압과 전류를 이제 구하고 싶다. A-고 B-인데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 A하고 B가 이제 회로는 틀리지만은 전류하고 전압 특성이 같을 때는 동일하다. 그러니까는 얘도 이제 IV가 되면은 등가 회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VAB하고 VA-B-가 같고 그렇죠. 이 전류가 같다 이러면은 이런 전류와 전압 특성이 같으면은 이것 두 개는 등가 회로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의 이제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을 이제 구하고자 할 때는 좀 더 쉬운 회로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의 전류하고 전압을 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뒤에 배울 이제 세분한 회로나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이용이 되죠. 등가 회로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등가 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회로를 이제 쉬운 회로도 바꿔가지고 전류하고 전압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게 뭐가 전원하고 그렇죠. RLC 회로 아닙니까? 그렇죠. 이루어진 회로에 대해서 배우죠. 그렇죠. 전원이 직류일 때 직류 회로가 되고 교류 회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I하고 V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등가 회로를 변경해서 구할 수 있지만은 전자 회로 같은 데서 우리가 이런 뭐 다이오드나 TR 같은 이런 회로들로 이루어진 이 회로의 전류와 전압을 구할 때 이게 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의 전류와 전압을 구하면 얘의 전류와 전압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회로 이론에서 하는 게 이 회로를 해석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바꾸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 공학이나 전자회로 시간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회로 할 때 이제 중요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델을 변경하는 거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제 등가 회로는 우리가 이제 전압과 전류 특성이 같으면 다 등가 회로가 되고 좀 어려운 회로를 쉬운 회로로 변경해서 전류와 전압을 구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로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자나 특정 지점에서 전류, 전압, 전력,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전력이나 에너지는 우리가 전류와 전압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적이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거죠. 그걸 구해서 회로 동작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회로 해석의 최종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위도 있는데 단위가 이제 기본 단위가 7개 정도 있어요. 길이 나타낸 단위 미터하고 그다음 질량 단위 킬로그램 그 다음에 초 단위 세크 그리고 암페어 전류 단위죠. 그렇죠. 그리고 칸델라는 빛의 색이 나타내는 거고 쿨롱은 전하량 켈빈 온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면서 많이 사용할 단위가 암페어 말고 볼트란 전압 단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와트 전력 단위죠. 전력 단위고 줄 그렇죠. 그리고 와트의 에너지 단위고 그리고 저항 단위 옴도 있고 그렇죠. 컨덕턴스 시멘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우리가 기본 단위는 아니죠. 기본 단위는 아니지만은
그대로 쓴다 이거 기본 단위처럼 그렇죠. 근데 굳이 바꿔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작은 값이나 큰 값들을 다룰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이제 이런 접두사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000000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옴이다. 300만 옴이죠. 그렇죠. 이 단위가 크니까는 10의 6승이니까 3 곱하기 10의 6승 옴 이렇게 쓰고요. 10의 6승이 지금 메가죠. 메가. 그렇죠. 메가니까 3메가 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 0.000001 쿨롱이다. 그건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역시 마이크로니까 그렇죠. 1 마이크로 쿨롱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렇죠. 좀 큰 단위들, 작은 단위들을 우리가 접두사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12승은 근데 지금 접두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만 이제 나열을 해놨죠. 그렇죠. 테라가 되고 그렇죠. 얘는 기가, 얘는 메가, 그렇죠. 메가, 얘는 킬로, 얘는 밀리, 얘는 마이크로죠. 마이크로고, 얘는 나노, 얘가 피코 이렇게 되고, 좀 많이 쓴 단위 중에 옹고스트롬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근데 가끔 쓰이는 거고 많이 쓰이는 단위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고 저절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하 이 움직이면 전류가 된다고 했죠. 얘가 전하인데 한 개 전하량이 이 정도 되게 작죠. 그렇죠. 1쿨롱이 되게 큰 단위입니다. 그렇죠. 전하량이 이렇게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류는 이제 전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니까 정의입니다. 이렇게 쓰고 Q는 이제 적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쓴다. T에서 T0까지 모인 전하량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서 직류하고 교류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목이 이제 회로 이론이 직류 회로 이론하고 그렇죠. 교류 회로 이론이 있죠. 그렇죠. 뭐가 이제 다른 거냐면 전원이 이게 우리가 전원하고 이제 RLC로 이루어진 회로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전원이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해석하는 거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직류는 우리가 다이렉트 커런트입니다. 그렇죠. 이 커런트인데 꼭 전류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전압도 씁니다. 전압도 DC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단 볼게요. 어떤 건지. 시간에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간다. 이게 조건이 이것만 만족하면 이건 사실 만족 안 해도 됩니다. 이건요. 일정한 값은요. 한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얘가 이제 이런 거 정확하게 이 조건 두 개 조건 다 만족하는 게 0이고 암페어가 있으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얘는 일정하죠. 일정한 값을 가지고 한 방향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서도 이 플러스 값만 가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건 두 개 다 만족하는 거고 이런 것도 DC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T고 세크고요. 얘가 전류죠. 전류인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전류 있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한 값을 만족 못하죠. 그래서 이게 직류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직류입니다. 얘도요. 두 개 다 직류예요. 직류인데 왜냐하면은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밑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죠. 이렇게 위로만 한 방향으로 플러스만 있으니까 I가 그러면 얘는 이제 I가 I0 암페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I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은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의 평균값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IDC 그렇죠. IDC의 평균값이에요. DC 평균값을 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표현합니다. 얘는 그 DC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 이런 거, 이 변화하는 거, 얘를 갖다가 리플이라고 해요. 리플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리플이 이 평균 전류에 비해서 너무 1%, 2% 이렇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거. 이게 보면은 이 정도 도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근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직류 전류라고 하면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두 개 다 직류인데 우리가 리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근사화할 수 있고, 이걸 직류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직류는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이제 직류회로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는. 그리고 교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방향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t가 세크고 초고, 그렇죠. 얘는 i다. 그렇죠. 얘는 alternative current다. 그렇죠. alternative current라고 그러죠. 그렇죠. current라 그러고, 변하니까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이런 건 어떻게 돼? 이런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플러스로 갔다가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교류라고 한다. 교류.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교류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S고, 얘가 이제 전류다. 그러면은 사인 파형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교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는 플러스로 갔다가 얘에서 마이너스로 가서 방향이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연파를 얘기합니다. 정연파를.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임의적인 이제 신호들은 우리가 퓨리의 급수에 의해서 이런 정연파들을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런 놈하고 더하기 주기함수일 경우. 그렇죠. 주기함수일 경우에는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하고 주파수가 틀리죠. 이런 것들을 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상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라는 시간이 무척 많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정연파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걸로 나타내고, 그럼 얘가 전류는 뭐냐? 전류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우리가 IM이라고 하면, 그렇죠. IM하고 위상으로 나타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위상은 페이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대표값으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이제 직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값으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렇죠. 교류도 이제 평균값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근데 나타내면 얘 0이 되잖아요. 그렇죠. 0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 있죠. 얘를 끌어올려 가지고 직류로 만듭니다. 직류로 만든 다음에 얘 평균 비슷한 거를 구해요. 이 평균은 뭡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평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틀립니다. 그렇죠. 얘는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루트 민 스퀘어하고 얘는 틀려요. 그렇죠.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구하는지 뒤에 이제 할 건데, 얘를 구해서 얘를 이제 대표값으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류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000개의 전하량 구하라고 했죠. 전자죠. 전자니까 이제 한 개가 전자가 우리가 뭐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5000개는 어떻게 됩니까? 5000개는요. 5 곱하기 10의 3승, 이게 5000개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6을 곱해야 되겠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얘는 미리 쿨롱이니까, 그렇죠.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전류는 이제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5하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t에 사인 4파이트 이렇게 되죠. 그렇죠.
곱의 미분이니까요. 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얘는 먼저 얘 t를 미분하 1이죠. 그래서 사인 4파이 t 이렇게 되고, 더하기 t에다가 코사인 4파이 t에다가 곱하기 얘 안에 미분하니까 4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t가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1이 되죠. 그렇죠? 1이 되니까는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2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맞죠? 2파이가 되죠. 그래서 10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고, 마이너스 3승이 밀리니까 10파이 밀리암페어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전하량은 우리가 이거죠. 이거니까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i가 되니까 i를 적분하면 q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니까는 0에서 1까지가 8dt 이렇게 되고, 그리고 1에서 2까지가 8t 제곱 dt 이렇게 되니까요. 8에다가 t가 되고 0에서 1까지고 더하기 3분의 8 t 3승 1에서 2까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8 더하기 3분의 8에다가 7 이렇게 되죠. 8 더하기 3분의 56 쿨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전류하고 전하에 대한 얘기해 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등가장의 이제 개념, 그렇죠? 그리고 교류하고 직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